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안강병원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통증과 관련된 그 기본 기전하고 그 전에 이제 조금 다뤘으면 하는 그 신경의 원리 같은 것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경제 원리와 관련된 거는 섬유의 명칭, 그 다음에 그 신경 전달 원리, 신경 발생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통각이라고도 하고 통증이라고도 하는 요 그 디지즈, 이게 이제 디지즈이기도 하고요. 질병일 때는 우리가 통증이라고 하고 질병이 아니라 이제 아큐트, 그러니까 급성 통증, 특급성 통증의 경우에는 이제 그 소위 방어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보통 통각이라고 많이 하다가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면 이게 그 방어 기제가 소실되고 질병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 통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다 보면 통각이라고 했다가 통증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정상 기전이면 통각이라고 하고 비정상 기전이면 이제 통증이라고 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 중에 첫 번째는 그 우리가 센시타이제이션, 보통 이제 감작 이렇게 많이 하는 내용인데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통의 기전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증 매트릭스 이렇게 부르는 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매트릭스가 조금 와닿지 않으시면 저 말 대신에 우리가 무슨 네트워크 정도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네트워크보다 매트릭스를 이제 좀 쓰기를 선호하는 것은 저 말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좀 포괄성, 그 다음에 좀 애매함으로써 또 우리가 상상력을 자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매트릭스라는 말을 즐겨 쓰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신경의 간략한 원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신경섬유는 크게 이제 그 마일린이 쌓여 있는 것하고 쌓여 있지 않은 걸로 나누게 되는데, 쌓여 있는 것을 A, 쌓여 있지 않은 것을 C 이렇게 분류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으로 일반 분류라고 하고요. 일반 분류는 이제 속도 기반의 분류법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것을 이쪽에 두고요. 초당 120m 정도 가는 속도. 그러니까 우리 몸을 대략 2m 잡으면 왕복 30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속도니까 매우 빠르다고 느끼는 거고, C는 이제 엄청 느린 그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A의 범주가 넓으니까 이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누게 되고요. 이 중에서 주로 통각과 관련된 것은 A 델타입니다. 그러니까 A 섬유 중에서는 가장 느린 섬유고요. 우리가 A 델타 얘기를 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이 이제 A 베타라고 하는 요 섬유도 많이 다루게 되는데, 요 섬유는 촉각, 보통 일반 통각이 아니라 촉각을 다루는 거고, 얘는 이제 빠른 통각, 급성 통각 이런 걸 다루는 건데, 이 둘이 이제 좀 컴피티션 하는 경향이 있어서 통증이 있을 때 촉각을 자극하면 통증이 이제 소실되고 감쇄되는 이런 효과들을 보기 때문에 A 델타 얘기할 때 거의 항상 A 베타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통증 카테고리는 이 C5라고 하는 아주 느린 형태로 가게 되니까요. 우리가 통증을 전달하는 이제 섬유를 정리하면 A 델타는 빠른 통각, A C는 느린 통각, 그다음에 A 베타는 그 통각에 컴피티션하는 게이트 컨트롤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섬유라고 이런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1, 2, 3, 4 이렇게 나누는 분류도 있는데 이것은 직경 분류입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일반 분류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A 베타 카테고리는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촉각이나 무슨 진동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고요. 아까 말한 A 델타가 예리한 통각, 급성 통각, 그 다음에 C는 이제 욱신거리는 통각, 만성 통각 이런 것들이 요 C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혹시 조금 관심 있으시면 요 주변 감각들 있죠. 예를 들면 가려움이라든가 이런 온각이라든가 뭐 냉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통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좀 모호한 개념들하고 조금 그걸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주변 통각들도 조금 주변 감각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경 원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통각 관련된 거는 지금 메뉴에 있는 전형신경로 이론이 제일 그나마 중요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원리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감각은 정해진 경로가 있습니다. 이제 신경로 예를 들면 통각도 이제 급성 통증 같으면 엔테로라테럴 패스웨이라든가 이런 정해진 경로가 있고요. 대개는 질서정연하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전달되는 성향들을 보이는데 특히 만성 통증처럼 저렇게 이제 느린 신경을 따라가는 것들은 이 정해진 경로가 있기는 한데 경로가 좀 모호해요. 왔다 갔다 중간중간에 들락날락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촉각처럼 아주 일사불란한 경로를 통해서 올라가는 감각들은 아주 좀 분명하고 명확하고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만성 통증 같으면 이게 막 섞이거든요. 중간중간 섞이면서 뭔가 좀 흐릿해지는, 그래서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그 다음에 동시에 두 곳이 아프면 둘 중에 하나 좀 심한 아픔을 느끼는 곳이 더 아프다고 느끼고 좀 덜 아픈 곳은 모르고 있다가 한쪽이 나으면 그 다음 아팠던 부위가 더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통증이 부위가 마치 이동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환자들이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 성향들을 나타내는 이유가 이 신경노가 좀 약간 좀 모호하고 섞이고 하는 이런 특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중요한 감각은 빨리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A 알파, A 베타, A 감마, A 델타 순으로 중요합니다. 앞쪽에 말씀드리는 감각이 중요하고요. 뒤쪽에 나오는 감각들은 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C 같은 감각은 매우 덜 중요한 감각이고, 그러니까 매우 느리게 전달되고 섞이고 설명을 명확하게 할 수 없고 이런 성향들을 보이게 되고요. 감각이 동시에 전달될 때 이 감각간의 경쟁이 발생합니다. 통증 간에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통증과 뭐 다른 감각 간에도 발생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어서 환자들의 통증 설명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요 얘기를 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진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복잡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통증이나 이런 데는 잘 적용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패턴 인식 이론이라 그럽니다. 청각, 구각, 미각 뭐 이런 것들에서는 이런 성향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원리도 통증과는 크게 많이 연관이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 발생 얘기가 나오면 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한데요.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피부 분절이라는 걸 우리가 진료에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이 피부 분절은 그 메조덤에서 분화한 체절에서 다시 분화한 거고요. 이게 이제 소위 진피에 수용기가 있으면 이걸 더마톰이라 그러고요. 근육에 있으면 마요톰, 뼈에 있으면 스클레톰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결국 중추신경계와의 관계를 보면 이게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라 알고 보면 덩어리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추신경계에서 말초신경이 되고 말초신경이 다시 메조돔으로 연결되는 이 세 가지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더마톰이 보면 버전이 엄청 많아요. 더마톰이 다양한 더마톰이 존재할 수가 있고 개인 간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생 관점에서 보면 신경관이나 신경능선은 유로액토덤 오리진이고요. 얘들이 하나는 중추신경계, 하나는 말초신경계 이렇게 됐다가 이게 이제 세 개로 연결되면서 연결될 때 이제 좀 베리에이션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이 발생 얘기하면 복잡하긴 한데 신경 외외에서 나오는 게 이제 중추신경계가 되는 이거를 신경관이라고 하고요. 그 옆에서 말초신경계로 발전하는 걸 우리가 신경농선, 그 다음에 중배엽에서 나온 소마이트가 분화하는 것을 우리가 더마톰을 포함해서 마요톰,
클레로톰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결이 쭉 이렇게 쭉 연결되다 보니까 여러 버전의 특히 더마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피부 문제를 연구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져 왔는데요. 아주 초기, 그러니까 한 30년 대략 그 이전에는 주로 그 단일 후근신경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잘루트 갱글리온의 핵 부분에 이제 바이러스 같은 걸 이렇게 심어가지고요.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바이러스들의 그런 특성을 많이 이용했었고요. 그 뒤에 이제 대상 포진이나 이런 단순 포진이나 이 포진 종류들의 발생 양상을 관찰하는 방식도 썼고, 최근에는 이제 그 HMP의 위치와 정상 발현 부위와의 관계를 관찰하면서 미포 피부 분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간에 상당한 이제 일관성이 있으니까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준 더마톰 같은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 이걸 우리가 주로 이제 진료에 활용을 해오고 있는 건데, 실제로 개별 차이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 논문에서는 14개의 그 서로 다른 더마톰을 보고했고, 그거를 배경으로 더마톰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본 그 표준 더마톰과는 약간 좀 차이를 보이는 듯이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진료 중에도 더마톰의 양상이 표준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각이라고도 부르고 통증이라고도 부르고, 이거를 이제 일관적으로 통각이라고 하자, 통증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좀 카테고리가 좀 복잡합니다. 통각은 정상적인 개념이고요. 통증은 질병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쓰실 때 가장 적합한 용어를 이렇게 골라 쓰는 방식을 쓰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 통각이나 통증과 관련된 신경 구조를 조금 살펴봤으면 싶은데요. 맨 하위 구조는 역시 스파이널 코드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브레인스템, 그 뇌관 혹은 뇌줄기 이렇게 부르는 건데, 맨 하위 구조가 연수고, 중간에 이제 교내가 있고, 그 다음에 중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브레인인데, 이게 중요한 그 감각들이 다 이게 살라무스를 통과해서 이제 해당되는 감각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통각이나 통증과 관련돼서 굉장히 잘 알려진 구조물들이 브레인스템하고 스파이널 코드에 존재하는데, 중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통증 관련 구조물이 그 페리 에퀴닥탈 고레이라고 부르는 구조물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교내나 연수에도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이 로스트랄 벤트로메디알 메둘라 이렇게 부르는 구조물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에서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이 DRG입니다. 도잘 루트 갱글리온, 이런 것들이 핵심 구조물이고요. 여기서 꼭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봐야 될 게 요겁니다. 도잘 호흡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이 척수 후각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굉장히 통증 조절에 중요하고, 전달에도 중요하고, 생성에도 중요하고, 이래서 척수 후각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똑같은 구조물이고요. 지금 빨간색 구조물은 그 상행신경로라 그래서 신경 통각이 전달되는 경로이고요. 이 파란색 경로는 통증 발생 시에 이 통증의 전달을 억제하는 하행성 억제 신경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상행로이고요. 상행로에서 우리가 이제 관여하는 통증 발생 기전과 관련된 게 그 센스타이제이션이 일어나는 부위에 따라서 이 부위를 우리가 말초 감각이라고 그럽니다. 말초 감각은 페리페랄 그 노시셉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감각이 일어나면 이걸 우리가 중추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도잘 호흡에서 일어나면요. 감각의 양상이 조금 다르고, 요거는 노시셉타에 관한 얘기고, 이쪽은 주로 시냅스와 관련돼서 이온 채널의 어떤 발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증이 훨씬 강하게 전달되는 그런 기전입니다. 이게 이제 하행 억제로이고요. 이게 우리가 하는 그 핌스하고도 굉장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형신경로를 잠시 살펴보시면 신경이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여기서 그냥 쭉 시상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이제 소위 급성통각 경로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외척신경로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이제 들락거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시상 중에도 VPL이나 VPM이 아니라 다른 DM이나 인터널 아미나를 통해서 1차 몸 감각이 아니라 변형계나 뭐 연합피질이나 이런 걸로 가는 좀 애매모호한 이런 주로 만성 통증과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경로를 우리가 미디얼 시스템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요 얘기는 이제 도잘 호흡에서 일어나는 변화인데요. 도잘 호흡에 보면 통각 섬유인 A 델타나 C5가 들어가는 경로는 주로 이렇게 좀 표층에 있거든요. 1층이나 2층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얘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주로 노시셉터 뉴런, 유해 감수 뉴런이라고 그러죠. 노시셉터 뉴런에 전달이 되는 반면에 이런 통각과 경쟁하는 촉각이 들어가는 경로를 보면 좀 더 깊은 쪽에 있습니다. 5층에 있는 WDR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광역 반응 뉴런 이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일로 들어가서 얘가 이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든 하여튼 노시셉터랑 어떤 커넥션 같은 걸 해요. 이거를 보통 이제 게이트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던 내용인데요. 이 게이트 컨트롤은 1965년에 제안된 이론이고, 이분들이 이제 제안을 했는데, 여전히 이론이지만 동적 치료에 있어서는 가장 좀 고전적이기도 하고 잘 알려지기도 한 그런 이론입니다. 이론이지만 실제와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는 A 베타와 C5가 설명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만성 통증이 들어가는 경로이고요. 이것은 이제 촉각이 들어가는 경로입니다. 이게 통증이 들어가면 여기 이제 빨간색 요 신경이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이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통증이 이렇게 전달되게 하기도 하지만, 이 중간에 있는 이 인터뉴론을 억제함으로써 이 신경을 더 강화하는, 통증은 들어가면 통증의 전달이 굉장히 좀 증폭되는 성향들을 나타내죠. 근데 이 A 베타를 통해서 촉각을 전달해주면 이 촉각이 요 인터뉴론의 억제를 강화시키면서 이 C5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통증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통증과 촉각이 동시에 전달되면 요 관문 조절 이론에 의해서 통증이 억제되는 이런 이제 양상들을 우리가 관문 조절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망가지면 통증이 이제 강화되는 거죠. 만성 통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관문 조절 이론의 바탕으로 해서 쓰는 여러 가지 통증을 경감하는 조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고전적인 게 이제 마사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게 텐서입니다. 텐서.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스파이널 코드를 직접 자극하는 이제 방식들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스파이널 스티뮬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는 이제 이런 핌스도 이런 유형의 어떤 기전들이 분명히 관여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지금 요 그림은 아까 그림에서 약간 변형된 건데요. 여기 나오는 이제 글라이신으로 표시된 요게 이제 억제성 계전 뉴런인데, 요 억제성 계전 뉴런이 촉각의 정보를 받아서 활성화가 돼야 이 통증이 경감되거나 소실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망가지게 되면 통증이 훨씬 더 과도해지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통각 과민 이렇게 부르고요. 또 통각 과민이 심해지면 정상적으로 통증이 아닌 자극이 들어올 때도 통증으로 느껴지는 무해 자극 통증이라고 부르는 알로다이니아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만성 통증의 주요한 기전이기도 하거니와, 그것이 게이트 컨트롤의 어떤 와해, 보장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들을 최근에는 아주 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게이트 컨트롤과 좀 다른 개념으로 하행 억제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만성 통증 같은 것은 올라가면서 막 들락날락 거린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 연수나 교내나 중내로 이렇게 들락거리는 그 신경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내나 이런 그 브레인스템으로 들어가는 이런 정보들이 그 통각 정보를 이렇게 받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하행 경로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노에피네프린이나 아니면 세로토닌이나 이런 것들이 생성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도잘 호흡의 그 신경 전달을 차단하는 이런 거와 연관되어 있는 게 이제 하행 억제로입니다. 저것은 통증의 전달을 방해하고 진통을 시키는 그런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노에피네프린 신경노하고 세로토닌 신경노들이 내려와서 도잘 호흡에 존재하는 이 계제 뉴런을 내 영향을 미쳐서 이 척수 시상노와 같은 통증 전달로를 이제 억제하는 그로 인해서 그 통증의 전달이 억제되는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경로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증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좀 포괄적인 개념들이 있는데요. 통증 중에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강조했던 이런 그냥 감각으로서의 통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감정의 변화를 동반하는 통증, 특히 이제 이쪽 감각과 관련된 통증은 주로 급성 통증이라 그러면 이런 감정과 관련된 통증은 주로 만성 통증과 많이 연관된 개념들이거든요. 이게 주로 프리프론탈 콜텍스라 그래서 이 전두엽 피질과 인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그 판단력이나 사고력이나 무슨 감정이나 뭐 여러 가지에 이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그래서 진정으로 통증을 이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주로 이런 통증 매트릭스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통증 매트릭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구역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도대체 빠져있는 영역이 뭐냐 이런 제가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 빠져있는 게 없을 정도로 이게 통증이 미치지 않는 신경 구조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매트릭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원장님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할지 제가 모를 것 같아서 저도 잘 모르지만 추정으로 우리가 하는 핌서 기전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혈류 개선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주 강한 자극이 들어갈 것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 하행 억제 경로가 활성화되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관문 조절의 활성이 관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아가서 이게 증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통증 매트릭스의 회복과도 직접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참 전에 이제 그 유행하던 그 의학 드라마 중에서 우리 모두가 잘 알 것 같은 이 닥터 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다리를 다친 이후에 이 만성 통증 환자로 됐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바이코딘이라는 그 코데인이 들어있는 마약성 진통제를 엄청나게 먹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 바이코딘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서 통증이 엄청 심해지면 자기 다리를 이렇게 송곳 같은 걸로 자해를 하는 모습이 자주 나와요. 드라마 중에서. 자기 다리를 자해를 하면 여기서 통증이 발생하고 이 통증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브레인스템이나 아니면 그 페인 매트릭스에 영향을 줘서 하행성 진통작용을 강화함으로써 통증을 억제하는 기전을 자기는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핌스도 그런 거와 상당 부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